자, 올림포스 독해2 8강의 2번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 수업에서 유추의 역할, 비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analog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추, 비유거든요. 그래서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주로 비유를 활용을 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그 비유를 사용을 할 때에 주의해야 될 점, 수업에서 비유를 사용할 때,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개념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비유만 한다면 애들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특성만 생각을 하기가 쉽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지문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차근차근 한번 해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many teachers' analogies are used to. 자, 지금 be used to 부정사 쓰이고 있는데 이거 이제 고전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법 요소이죠. be used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수동태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에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 원형 쓰는 거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많은 선생님들의 비유는 사용됩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냐면 to describe structural similarities. 구조적인 유사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자, 뒤에 예시 보고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For instance, a molecule of gas is like a rubber ball.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시가 선생님들이 자주 드는 비유가 예시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시는 어떤 게 있냐면 가스의 분자는 마치 고무공과 같다라는 예시. 그다음 an artery is like a hose. 자, 그리고 동맥은 마치 호스와 같다. 동맥은 마치 호스와 같다. 그다음에 and rock strata are like cake layers. 그리고 바위, 암석의 단층은 strata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단층의 복수형이에요. 암석 단층은 마치 케이크의 층들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특성들 그리고 구조적인 그런 유사성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유를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teachers often assume that are. 자, 선생님들은 보통 뭐라고 추측을 하냐면요. 자, 여러분 assume이라는 동사의 이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assume은 잘못 추측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잘못 추측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목적어로 대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잘못 착각을 하고 있냐면 The students understand the sense. 학생들이 그 원리를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잘못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A 잘못됐어요.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된 거 쏘리. 이거 맞아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in which these comparisons are made. 이러한 비유가 만들어지고 있는 개념, 만들어지는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한다라고 잘못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다 이해한다라고 잘못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관계 부사랑 같죠. 그래서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완전한 문장. 그래서 뒤에 봤더니 주어 그리고 동사로 수동태 동사 완벽한 문장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꼭 in which 쓸 수 있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where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in the first example. 첫 번째 예시 여기 앞에 있는 그 가스 분자는 고무공과 같다라는 그 예시로 지금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the teacher has in mind the idea. 자, 선생님은 갖고 있어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동격의 대수로 꾸며줘야 돼요.
자, 여러분 관계대명사 what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죠. 불완전한 문장. 근데 뒤에 보면은 a gas molecule is elastic. 가스 분자는 탄성력이 있다. 완벽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개념인지 동격의 that으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동격의 that. 동격의 that. 자, 어떤 개념이냐면 가스 분자가 탄성력이 있고 그리고 when it collides with another molecule or the wall of its container. 그리고 그 가스 분자가 여기서 it이 의미하는 것은 가스 molecule이 되겠죠. 이 가스 분자가 collide with 뭐뭐와 충돌하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와 충돌하다. 다른 분자 또는 그 분자의 용기, 분자의 그 상자, 벽에 부딪히게 된다면 it will rebound with about the same speed and energy. 그 분자는 튀어오르게 될 겁니다. 다시 튈 거예요. 근데 뭐로 함께 튀냐면 같은 스피드와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서 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때 about은 왜 붙었냐면 대략이라는 의미로 이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대략 같은 스피드와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서 튀어오르게 될 건데 이 같은 스피드와 같은 에너지 뭐냐면 지금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꾸며주고 있어요. 이거 which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분자가 충돌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같은 스피드와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서 튀어오르게 될 거다 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요 지금 부사가 요 안에 끼어 들어간 거예요.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 자, 다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에서 선생님들은 머릿속에 개념이 있어요. 어떤 개념인지 동격의 대수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아이디어를 꾸며주는 겁니다. 풀어서 써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어떤 개념이냐면 가스 분자가 탄성력이 있고 그리고 그 가스 분자가 다른 분자 또는 그 분자의 상자 벽과 부딪힐 때 충돌할 때 그 분자가 충돌 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의 똑같은 스피드와 에너지를 가지고서 튀어오른다 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쌤들은 이런 걸 아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학생들이 문제죠. 이제 학생들의 상황이 나옵니다. Unless students have this relationship explained to them. 자, 이게 지금 동사로 have 사역동사가 쓰였습니다. have 사역동사라서 this relationship 목적어 나오고 이 관계는 설명이 되어지는 거겠죠. 목보로 pp가 나오고 있어요. 자, 사역동사는 여러분 사역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목보 자리에 동사 원형 나올 수도 있고 pp 나올 수도 있는데 요 목적어가 직접 하는 능동적인 동작이면 동사 원형 그리고 목적어가 당하는 거면 수동으로 pp를 써야 되죠. 그러면 지금 목적어가 관계란 말이지.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건 선생님이 하는 거고 관계 입장에서는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pp로 써야 하는 것에 주의를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이 관계가 그들에게 설명되어지지 않는다면 조금 의역을 해서 만약에 학생들이 이 관계를 설명을 듣지를 못한다면 Some may understandably visualize the molecule as just a round object. 자, 어떤 학생들은 아마도 당연히 understandably 하면 당연히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 이해 가능하게 이 말이니까 당연히 visualize 상상할 거예요. 자, visualize는 요렇게 visualize A as B A를 B로 상상하다. 어떤 학생들은 당연히 그 분자를 그냥 둥글둥글한 물체로 상상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선생님이 그 가스 분자를 갖다가 고무공으로 비유를 했으니까 애들 머릿속에 아 가스 분자 동그라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While 반면에 others 또 어떤 사람들은 some 나왔으니까 others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may think of it as a moving elastic sphere.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움직이는 탄성력 있는 구체로 생각을 할 겁니다. 자, think of 나왔는데 얘는 think of
A as B. A를 B로 생각하다, 여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5번 문장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선생님이 비유해준 거를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야? 구조적인 측면에서만 이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5번 문장에서. 그 다음에 6번 마지막 문장. That is, 즉, they may pay more attention to. 자, pay attention to. 뭐뭐에 주의를 기울이다. 그들은 아마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거예요. 어디에? The analogy structural attributes. 그 비유의 구조적인 특징들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거래.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거래. More. 근데 어디에는 주의를 덜 기울이냐면 too little attention to the 정답은 4번. Interaction effect. 상호작용.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향에는 아주 적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유를 활용을 할 때 있어서 좀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학생들에게 비유를 하면 학생들은 요 구조적인 특징에만 주로 이제 관심을 기울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여기에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자,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스 분자를 고무공에다 비유한 이유가 뭐냐면, 가스 분자가 어디 벽에 부딪혔을 때 다시 튕겨져 나오는 그 탄성력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를 한 건데, 애들은 탄성력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모양만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딪히고 튀어나오는 그 상호작용의 영향은 생각을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interaction이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영영풀이 보면은요, 1번. 자, comparison between two situations that is intended to show that the two are similar. 두 개가 비슷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되어진 두 가지 상황 사이의 비교. 이게 뭡니까? 바로 analogy. 유추죠. 비유, 유추. 그 다음에 2번. to form a mental image.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는 거. 이거 상상하다. visualize에 대한 영영풀이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법상 틀린 것은 아까 해석하면서 했어요. B가 what이 아니라 that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지문은 단어도 조금 중요하고 일단 내용을 머릿속으로 좀 이해를 하는 게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